예,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2025년도 농업지 국가직의 과목인 우리 식용작물 문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가 있었었나요? 자,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조금 더 이제 수월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역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농업을 대할 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농업적인 거를 생활화되거나 어때 깊숙이 좀 가까이 적응했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때 시험을 위한 공부로만 했던 사람들은 좀 어려웠던 문제, 그렇게 느낄 때 그게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한 네 문제 정도가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굉장히 어때 고루 출제가 아주 수월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농업직의 두 과목에서 재배학은 범위가 굉장히 넓고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식용작물학은 굉장히 어떨까? 딱 국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용작물학의 문제 출제될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세부적인 것, 우리가 보면 수험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 더 추가돼서 나올 가능성도 높은데, 그거 자체가 또 어렵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씩을 잘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 강의를 좀 듣고 계신 분들은, 자, 지방직을 공부하고 있거나 또는 내년 농업직을 다시 준비할 사람들, 이게 같이 더 어우러져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문제 하나하나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일단 문제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될 건지를 하시면 되겠어요. 앞으로의 문제는, 앞으로 예측이 내년도 마찬가지, 올해 지방주도 마찬가지인데, 난이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게 출제된 문제가 아니라 난이도는 그렇게 낮으면서 지도 않는 거 한 중하 정도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베이스적인 깔린 문제가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용작물에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일단 벼가 가장 많은 부분이지 8문제. 당연한 부분이야. 이 문제, 이 정도가 되는 거는. 자, 다음 맹류가 3문제, 그다음 작곡이 3문제, 그 다음에 두류가 3문제, 서류가 3문제. 다시 말해볼게. 균일하게 출제를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는 적이 보이지 지금. 그렇죠? 얼마나 가련한 노력이냐면 넷 하면 어떨까? 여기 또 이거 4개씩 문제 내버리면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렇죠? 그 조합을 딱 맞아 떨어지게 분포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문제 보기 어때? 우리가 어렵다기보다 본문에서 많이 보지 못했던 문제가 또 몇 문제가 있고 이런 특성이 있어서, 자, 하나씩 이제 본격적으로 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번 문제가 중요한데, 1번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비례충을 찾으라고 해서 어떨까?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주는 문제이지. 그냥 주는 문제. 그죠? 이걸 틀렸다고 우리 뭐라 그래? 줘도 못 먹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렇죠? 자,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서 비례충의 대표적인 게 벼멸구, 흰등멸구, 홍명나방인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 틀이고, 근데 더 우스운 건 바로 뭐냐면, 진짜 우습게 느껴지는 게 이 쌀 바구미가 보기로 나왔다는 게 참 우리 참 가슴 아픈 얘기에 바로,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쌀 바구미가 뭔지를 아냐 모르냐, 너 그런 문제와 똑같은 거잖아요. 쌀 바구미는 쌀이 오래되면 묵으면 그 안에 벌레가 까맣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 중국에서 비례되고 그런 얘기가 뭐가 있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진짜 문제를 쉽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문제를 거저주려고 했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벼멸구. 자, 얘는 바로 뭐냐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기는 어떨까? 이게 벼 밑둥이가 쭉 가라앉게 되고 그름병이 발생되는 게 벼멸구였고요. 흰등멸구, 이거는 어디냐면 그 집중풀을 앓고 전면 피해를 주긴 하는데 어떨까? 벼멀구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게 흰등멸구.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벼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에 홍명나방, 얘는 어떻게 새로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안에 갈아 먹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게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비례 해충 3가지가 나왔다. 1번은 쉽게 이뤄질 수 있었던 문제인데, 4번에 보기가 쌀 바구미가 아니라 다른 게 나왔다면 또 이것도 실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고요. 2번도 우리를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옥수수 수염에 관련된 건 여러분이겠어요. 광동 옥수수 수염차 얘기하면서 옥수수의 학명이 어떻게 됐어요? 지아 메이였잖아요. 메이라고 했던 부분에 메이신 거기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 메이신은 바로 뭐냐면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이었다라고 했던 개념으로 우리가 항산 성분이었던 거 답이 1번인 거 쉽게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저기 솔라닌 또 알 거고요. 솔라닌은 우리가 감자의 녹색이 띠게 되는 그런 형태들. 이거 말고 메밀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루틴이 있다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글루텐이 있다거나 베타글루칸이 있다거나 보리에 이런 식의 우리가 형태대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수월하게 해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으로 가냐면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은 감자의 화기 구조. 그 다음에 열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찾으라고 했고, 이것도 우리가 보면 각각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어때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쉬웠던 것이 왜 그런 거냐면 답이 3번인데 열매를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감자의 열매, 감자 무슨 과라고 그랬어요? 감자까지. 그럼 감자과의 대표적인 게 들어가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토마토가 있지. 그래서 얘는 가만히 보면 토마토와도 똑같아. 우리 토마토 잘 알잖아. 먹어봤으니까. 토마토를 딱 썰어보면 그 안에 어때? 종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지. 자, 다시 말해볼게요. 감자는 토마토와 과육의 상태가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아. 외부에 봐서도 똑같이 생겼어요. 꼭 꽈리처럼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기고 있어서 토마토 안에도 얼마나 많은 종자가 있어요. 그죠? 그 열매의 그 안에 봐봐. 열매 한 개에다 한 개의 종자가 들어가 있다. 이게 잘못된 얘기고 이거 제가 평상시 많이 강조했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과실한 게 어때? 2, 300리씩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마토의 가육과 똑같다. 과일과 똑같다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알고 있으면 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졸기 끝에 꽃송이 달리고 꽃자루 2-4개 달린다. 꽃은 5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로 되어 있다. 열매는 장과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5번의 답은 3번이고 거기에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떨까? 하나하나씩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 두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4번입니다. 벼의 화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번엔 자, 3번은 우리가 감자의 화기 구조. 4번은 벼의 화기 구조.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그 중에서도 어떨까? 감자 벼가 나왔다는 얘기는 좀 더 문제를 쉽게 내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보이는 거지. 특히 벼에 대해선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해두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답 몇 번?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약이 몇 개로 돼 있냐면 약은 우리가 4개로 돼 있다. 4개. 뭐가 약인데? 우리가 보면 어때? 꽃가루가 있는 부분이 있죠. 꽃가루 있는 부분이 거기 있는 집합체를 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방으로 돼 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화분이 들어가 있다. 이게 어때? 벼의 화기 구조의 대표적인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가 볼게요. 영화 구조를 복습하는 의미로 볼게요. 내형이 있고 외형이 있었어. 내형은 작은 껍질이고 외형 큰 껍질인데 주로 까락이 붙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외형이라고 했었어요. 그 밑에 호형, 부호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완전화로 수술이 6개, 암술이 1개. 그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꽃잎이 없어. 그치? 꽃잎이 없어서 꽃잎이 하는 역할을 누가 대신하느냐? 인편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시방, 암술은 시방, 암술 때 암술머리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던 그 기본적인 몇 가지를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피, 이건 어떨까? 꽃잎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꽃덮개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알고 굉장히 쉽게 기본적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고품질 쌀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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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웠던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식용작물은 쉬웠던 문제는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실수라도 틀렸다라고 한다면 합격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왜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측면을 정확히 알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어려운 문제를 기꺼이 맞추면서 쉬운 문제 틀리지 말고 쉬웠다고 느껴지는 문제를 철저하게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어려운 거를 맞는 걸 기대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뼈대죠. 앞으로 시험의 문제 출제 유형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품질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면 2번이에요. 단백질 함량이 얼마 이하가 돼야 돼? 7% 이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다 라고 했던 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왜? 단백질 함량이 높게 되면 쌀맛이 떨어져. 그죠? 쌀맛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뭘로 돼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아밀로스나 아밀로펙틴인데 아밀로펙틴이 있을수록 찰기가 더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화학적 기준 볼게. 단백질 함량은 7% 이하가 될 것이고 아밀로스 함량은 20% 이하가 돼야 돼. 그 대신 아밀로펙틴이 높아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수분 함량은 15.5에서 16.5.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15, 16. 자, 이렇게 범위가 되고 알칼리 붕괴도가 높아야 돼. 무슨 얘기일까? 알칼리 붕괴도가 다소 높다라는 얘기는 자, 다시 말하면 쌀이 빨리 취반이 돼. 그럼 밥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주 계속 어때? 솥에다 했는데 어떨까? 불이 인접한 공간은 익어버리고 위에는 생쌀이 되면, 그리고 우리가 3층 밥이라고 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알칼리 붕괴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쌀을 불려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고, 호화 온도는 중간이거나 다소 낮아야 되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걸까? 칼륨분의 마그네슘의 비, 이게 높아야 돼. 다시 말하면 칼륨보다 마그네슘의 양이 더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방, 이게 지방산가를 얘기하는 거죠. 100g당 우리가 KOH, 수산화 칼륨의 양이 8에서 15. 자, 그 다음 치반 후 밥이 식을 때 베타화가 느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 특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틀릴 거 없죠? 여기까지. 저만 막 강요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6번 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일까? 따져보면 자, 보통 밀은 A, B, D 세 종의 게놈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이 각각 AA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AA B, B, D, D 이렇게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6배체가 되는 거지. 그지? 이질 6배체 맞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에머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에머밀이라고 하는 거. 에머밀이 바로 이질 4배체 들어가서 에머밀은 AABB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은 어때요? 서부 영화인데 프랑스에서 만든 서부 영화를 뭐라고 그래요? 마카로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스파게티 중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그다음 어때? 크기가 좀 작게 하는 게 그런 마카로니잖아요. 에머밀에 관련된 거죠, 그게 바로. 그죠? 밀의 종류가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보통밀 A 게놈은 1, 2개 밀에서 유래한 것이고 자, 그다음 4번처럼 디게놈의 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스카로사라고 하는 게 바로 조상이 존재해서 요것이 4번이 잘못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짝 평상시에 나왔던 문제에서 살짝 바꿔서 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런 부분 중에 문제 하나였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밀을 우리가 구별할 때 우리가 1, 2개, 2, 2개 그 다음에 그 보통계, 그 다음 티모피비계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각각 형태에서 밀의 기원에 관련된 문제 잘 나와요. 특히 밀과 어떤 거? 옥수수. 옥수수 워낙에 육종에도 우리가 잘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뭘까? 그래서 이번에도 기원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나온 거죠. 육종 대신에 기원이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7번 문제. 좌지연상에 일어난 작물이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좌지연상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죠. 맹류가 있는데 맹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춘파성이 있고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자, 추파성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서 맥류에서 그러니까 답이 바로 뭐냐면 맥류이 뭐가 답이 되는 거냐면 보리가 되겠지. 자, 춘파성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얘가 영양생장에서 뭘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일까? 생식생장으로의 전환이 많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바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화아 분할을 유도에서 추대가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때 이제 추파성은 바로 뭘 그대로 가지고 와 있는 거? 영양 생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할까? 그냥 멀쩡한 막 멀대처럼 키는 크는데 자 이렇게 화분화가 일어나지 않아.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걸 좌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우리가 식용작물로 문제가 나왔지만 재배학에서 이론 설명이 나왔던 부분인 거죠. 다시 말해보면 식용작물과 재배학은 꼭 한 과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재배학은 범위가 넓어져 있고 그다음 식용작물하고는 범위가 작다고 봐야 되겠지. 그럼 뭐부터 공부하는 게 유리해? 큰 뼈대를 잡아나려면 재배학이 가장 먼저 큰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어떨까? 이게 추파맥류는 우리가 출수가 안 돼. 이런 상태를 우리가 추파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떨까? 이 줄과 잎이 무성하다가 어떨까? 이삭은 나오지 않는 거죠. 그게 얘기할 때 주저앉아 버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좌지 현상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앉을 자자야 이렇게 가지가 않는다 좌지 현상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7번의 답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8번입니다. 벼의 세용성이 영양생장의 생성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워낙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컨셉으로 우리가 느껴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환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뭐가 되냐면 저는 첫 번째 출엽 속도의 변화가 생기고요. 두 번째 절간 신장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수수절이 분화가 되는 그런 형태들로 해서 변화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각각 잠깐 보게 되면 출엽 속도가 달라져요. 영양생장기에는 빨리빨리 피 나와 4, 5일에 한 번씩 한 매가 나오는데 자, 생식세대로 넘어가니까 7, 8일로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단 절간 신장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이제 이렇게 하위 절간 신장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게 절간 신장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어떨까요?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답이 그럼 몇 번이냐면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수수절의 변화가 있어서 자, 우리가 수수절이 어디냐면 이삭 목 마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의 유수 분화의 기점이 되는 시기다라고 하고 그때가 이상목 마디에 분화되는 게 염령지수가 얼마? 76에서 78이 되는 시기다. 요것도 잘못된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데 이 8번은 언제든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안 가면 그 다음 넘어가면 안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콩이에요. 콩 문제는 진짜 잘 나와요. 왜 나오게 되느냐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장려하고 최근에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쌀 자급률이 너무 높아 118% 이상이 돼. 근데 식량 자급도는 우리나라가 17%, 20%가 안 돼. 기현상이지. 그러니까 쌀이 남아도 오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쌀 농사 그만 짓고 거기다가 콩 농사 심어라 권장하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 콩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콩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일반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과 문제는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4번이고 자, 무한신육형이 있고요. 유한신육형이 있다. 무한대로 커나가는 게 있고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게 있고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교수님의 키가 몇 마로 보여요? 180이요? 예, 175예요. 근데 저는요 신기하게도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키가 컸거든. 아무리 봐도 저는
뭘까요? 무한신육형인 것 같아. 그때 쓰는 말이 무한신육형이죠. 계속 자라고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아마 이게 답이 된 거 옳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던 건 바로 뭐냐면, 자, 무한신육형은 중심줄기 위쪽 마디가 아니라 어디에서? 아래쪽 마디에서 꽃이 피기 시작해서 점차 윗마디로 피어간다.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얘기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고, 유한신육과 무한신육의 차이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나라의 재래종들 있지. 우리나라 재래종 보급종들은 다 어떤 거냐면 유한신육형으로 결역, 꼬투리가 맺힌 게 다 밀집밀집 되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가 굉장히 어떨까? 콩 농사를 많이 해요. 콩 재배를 만주 지역하고, 여기는 무한 신육형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게 반화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의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콩의 수량 구성 요소에 형성되지 않는 것. 자, 답은 1번이야. 지금 봐봐. 등숙 비율, 개체당 꼬투리 수, 꼬투리당 평균 입수, 단위 면적당 개체수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자, 대두의 경우 1제곱미터당 개체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꼬투리 수 나와야 되고, 평균 입수 나와야 되고, 백립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에 개체수가 나와야지 답이 되는, 이게 어떤 4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1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봐봐. 콩 문제가 스트레이트로 2문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콩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식사할 때 콩 많이 먹으면서 콩 문제가 많이 나오겠구나.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측면에서. 자, 일단 11번으로 나와볼게요. 11번이 우리가 굉장히 어떨까? 이 문제가 내가 만점을 만드는데 좀 제한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옥수수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중요한 작물이고, 재배된 이전부터 재래종이 굉장히 많아서 원산지에 대한 설이 분분한 것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테오신트라고 하는, 원산지가 어디라고 보는 거냐면 멕시코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경우인데, 이 문제는 사실은 저는 원예학과를 졸업했고, 이게 농가에서 기본적으로 재배학을 할 때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그냥 어떤 책이 없는 얘기, 그냥 주절주절 얘기하면서 농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가장 일반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당연히 쉬웠던 문제인데, 이거를 수험생의 입장에 볼 때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교재에다 이걸 다 집어넣기엔 다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여기서 내가 나왔는데, 옥수수가 이렇게 기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말하면 그만큼 육종의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던 것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설을 더 설명할 생각은 없어, 추워도. 왜? 이번에 문제 나와서 다음에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진 않은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이건 어떤 거냐면 멕시코가 원산인데 테오신트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 근데 그거는 옥수수와는 전혀 달라. 지금 전혀 달라. 전혀 다른데 어찌어찌 이걸 따져보니까 어떠냐면,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염색체 수가 현재 옥수수와 동일하고 화서가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얘가 어디 멕시코에 살고 있는 영년생 식물이더라. 그래서 얘를 갖다 어디 멕시코에 있던 것이 옥수수가 파전돼서 현재의 옥수수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설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 테오신트 설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옥수수의 기원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가마그레스. 가마그레스도 바로 뭐냐면 이것도 식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잔디류에 들어가는 거죠. 글래스라고 하는 거니까 목초에 들어가는 거죠. 얘는 중앙 아메리카설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생 유부종설이라고 하는 건 남아메리카 일부를 얘기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 바로 테오신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대부분이 다 많이 틀렸던 문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점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쉽게 답을 골라냈던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12번 호밀입니다. 그 호밀하면 우리가 떠올린 거 따져볼게요. 호밀하면 떠올리는 건 어떨까? 호밀하면 우리가 어떤 걸 떠올리면 되냐면, 수확량은 적은 대신에 우리가 어떨까? 이거를 처음에 파종하고 하는 시기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얘기했고, 자, 그다음
맑게 심을 때도 호미를 많이 했어요.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얘는 청예 작물의 대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호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죠. 답은 바로 뭐냐면 4번이에요. 건조한 사질의 척박지에서는 밀보다 적응성이 낮다라고 했는데 훨씬 더 높아요. 밀보다 수확량은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척박지에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호미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번 볼게. 밀과 근연종으로 교잡이 가능하다. 우리가 뭐를 떠올리면 되냐면 우리가 트리티케일이라고 기억나지? 결국 트리티케일이 만들어진 게 바로 뭘까? 이게 근연종과 교잡이 된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호미로 화분 까고 재배할 때 밀보다 추위에 더 강하고. 어때? 얘가 추위에도 강하지. 그 다음에 건조에도 강하지. 여러 가지 특히 내동성이 강한 게 바로 호밀이다라고 했던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동성에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자, 호밀이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왔어요. 13번입니다. 이제 불완전미에 관련된 건데 이렇게 불완전미가 나왔을 때는 불완전미 자체를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먼저 심백미야. 심은 바로 뭐냐면 깊을 심자 안쪽에 어떤 심백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따져보게 되면 볼게요. 쌀알의 중심부가 심 안쪽이잖아. 거기가 백색이 됐어. 불투명하게 됐네. 심백미. 답이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복백미다. 복백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자, 배복자. 배는 어디 있어요? 우리 몸의 가운데 부분에 배가 있잖아. 그죠? 배가 있잖아. 아이들은요 항상 뭔가 허전하고 아프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 근데 아이들은 배가 아픈 게 아니야. 왜 배가 아플까 따져보면 팔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배이기 때문에 배 아프다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배는 가장 가운데 가까운 부분 중심부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중앙부 부분이 백색으로 되겠다. 그럼 복백미를 봐봐. 쌀의 중앙부가 배복자, 백색으로 투명하다. 그게 복백미야. 알겠죠? 그럼 표면이 우유빛처럼 보인다. 우유빛이라고 해서 우유빛, 백색으로 불평하다. 우유빛. 이게 바로 뭘까? 우유빛이니까 유백미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말의 의미만 가지고도 찾아낼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동할미는 어떤 걸까? 할이 바로 뭐냐면 갈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의 무사들이 어떻게 죽냐면 자기 신념을 위해서 배를 가르고 죽잖아. 그게 할복자살이라고 하잖아요. 할복할 때 할자를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나갈 때 동할미는 어떨 때 이뤄지느냐? 입자 내부에 동할이 됐다. 균열이 있는 쌀이야. 균열이다. 그건 동할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건 바로 뭐냐면 과다한 건조일 때 생기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이니까 이 불완전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답은 정확한 건 신백미다. 말의 뜻만 가지고 정확히 기억을 하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기 재배 등으로 고온 등할 때 약생활 많이 사용한다. 이건 바로 뭐에 관련된 얘기냐면 배백미를 얘기해요. 이게 배백미입니다. 이거는. 자, 다음 표면이 우유빛처럼 번한다. 우유빛깔 어떤 거? 유백미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쌀알이 가운데 복부가 백색이야. 뭘까 이거? 복백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4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벼의 생식 생장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이것도 가장 어떤 부분에 들어가냐면 가장 기본적인 원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답은 2번이에요. 유숙기는 현미 전체가 투명화된 시기. 자, 그 투명화된 시기가 언제냐면 황숙기야. 유숙기가 아니라 황숙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결실기를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유숙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결실기의 순서가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 고숙기 이렇게 우리가 쭉 나타난 시기가 되잖아요. 유숙기는 바로 뭐냐면 밀키 라이프야. 다시 말하면 저처럼 보이는 시기야. 저처럼 보이는 시기. 호숙기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이제 이게 풀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고요. 황숙기다, 누를 왕자 쓰는 거죠. 이때가 투명할 때 이거 수정후 30일경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숙기는 수학적기가 지났어. 그러니까 황숙기가 수학적기가 될 수가 있겠지. 그지? 이거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수인기, 출수 10에 10일 전부터 출수 직전까지다. 수인기다. 특히 이 시기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봐도 무방해요. 자, 15번입니다. 직파재배법이야. 그럼 일단 먼저 따져볼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이양재배잖아. 이양재배인데 직파재배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원래 처음에 인류가 직파재부터 시작했어요. 직파재배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적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조선전기에 드디어 이양법이 이게 발명이 된 거거든요. 획기적인 혁명이야, 그게. 왜? 모판을 육묘를 시켜서 얘를 이식하니까 훨씬 더 노력이 적게 들고. 근데 모내기 가정의 노동력이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농요가 나온 게 다 뭐냐면 다 모내기 할 때로 다 나오는 거죠. 획기적이었다가 지금은 다시 직파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일까? 딱 하나예요. 노동력 때문에, 노동력 때문에. 이걸 직접 파종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 벼의 직파 재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건답 직파가 있고 담수 직파가 있고, 그거에 관련된 부분에서 각각 뭐가 있냐면 장점, 단점이 존재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 어떤 거냐? 2번이 답입니다. 담수 직파 재배 파종 후 30일부터 2, 3회 중간 낙술에서 도복을 경감한다. 자, 라고 하는 게 담수지파. 자, 담수가 된 상태에 우리가 종자를 파종해봐. 그럼 문제가 생길 거야. 어떻게 할까? 종자가 활착하지 않고 위로 뜨겠지. 뜸묘가 발생하기 싫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뭘까? 이거 어떨까? 비행기로도 우리가 가능하고. 그죠? 경비행기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담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중간 낙수가 필요하다. 2번이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번 건답 직파 재배는 담수 직파 재배보다 잡초 발생이 당연히 많겠죠. 건답 직패는 뜬면은 생기지 않아. 근데 문제는 바로 뭘까? 잡초가 장난이 아닌 거지, 이게 바로. 그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 건답 직파 재배하게 되면 이양 재배는 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떨까? 물 속에 있는 것보다 시비량을 더 어떻게 줄까? 더 증비해 줘야 돼. 왜 그럴까? 물에 있다면 비료분이 다 용해돼서 그다음 환원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밭의 경우 봐. 밭은 어떨까? 우리가 비료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다 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증비해 줘야 된다. 요게 감비가 잘못된 말이고, 네 번째, 담수직파 재배는 사양질 토양이 건답직파적인 식양질 토양이 알맞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볼 때 건답직파는 사양질이 맞고 담수직파는 식양질 토양이 맞다. 이게 잘못된 말로 답은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설명은 제가 설명 달아놓은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물에.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자, 고구마 나왔어요. 감자와 고구마 중에 문제가 나올 텐데 고구마 육묘로 문제가 나왔네요. 옳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하나씩 봐나가 볼게요. 자, 씨고구마는 열매로부터 얻은 종자다. 웃기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래. 씨고구마는 어떤 거냐면 고구마가 자체인데, 고구마 자체에 우리가 우리가 줄기를 내게 해서 그 줄기를 잘라가지고 심기 하는 용도가 바로 씨고구마야. 다시 말하면 씨고구마는 그 고구마 자체가 씨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렇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서 이것이 잘못된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비닐 냉상 육묘는 양열제를 넣어 발효시킨다. 양열제로 넣은 건 바로 뭐냐면 양열 온상 육묘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싹이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는 일조를, 이거 굉장히 웃긴 얘기죠. 싹이 자랐으면 그다음 어떤 햇빛을 보게 해줘야 되는 거지.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순화 과정을 통해 고구마 싹을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가 있겠다. 순화되는 과정 맞죠? 4번이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싹이 한 10cm 정도가 자라잖아. 자, 그럼 어떨까? 그때 어떨까? 한낮에 조금씩 벗겨주는 거야. 자외선을 쬐어주기도 하고 외부 환경에 노출되게끔 서서히 해주는 시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순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 관련된 것도.
17번 진짜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감자 품종이 아닌 걸 찾으라고 했어요. 또 미친 척하고 또 수미 감자 하면 안 돼. 수미 감자를 찍으면 농심 포테이토 칩이 굉장히 싫어할 거야. 우리가 먹는 농심 포테이토 칩이 바로 무슨 감자? 수미 감자잖아. 그게 바로 수미 감자. 가장 일반적인 감자 중에 가장 많이 기르는 것 중에서.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남작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지라고 하는 품종이 있고, 도원이 있고, 자, 이렇게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 여기는 홍미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살짝 껴 맞춘 거죠. 고구마 품종 중에 하나인 홍미를 넣었어요. 또 홍미 하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때 쌀의 종류기도 해. 근데 여기는 고구마의 품종 이름 중에 하나 홍미다라고 하는 문제가 딱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볼게요. 자, 피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가 의외로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이게 바로. 그죠? 피가 의외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피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피는, 피 문제 나왔는데 피 틀리면 피 봐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피는 문제 잘 나온다는 거야. 왜 나오는 걸까? 벼와 모양이 똑같아. 그것들을 비교하는 거지.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피가 벼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농부의 입장에서 피를 구별 못하면 그냥 자라면 어떨까? 벼를 죽이게 만드는 게 바로 피가 되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선사시대 볼 때 청동기 시대까지 농업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 그때 우리가 재배했던 게 벼, 보리, 밀 종류가 아니라 뭐였어요? 조, 피, 수수였던 거지. 그 피야 이게 바로. 그죠? 이거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옳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일단 뿌리의 종근이 몇 개인가? 몇 개? 한 개야. 한 개. 뭐하고 똑같을까? 벼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원산지는 어딜까? 멕시코 아니에요. 어디? 인도야, 인도. 벼와 똑같아. 인도 중심의 아시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도 그래서 아시아, 인도에 이리가 있지. IRRI라고 하죠. 세계 미작 연구소. 인도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피가 같이 자라는 거죠. 신기하죠. 이 잡초들이 우리의 작물과도 모양이 똑같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구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죠. 자, 물론 우리가 벼와 피를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뭘까? 엽이, 엽설이 피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재배종의 원형이 물피 또는 돌피는 키나 이삭이 재배종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재배종보다는 작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일단 요게 18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다른 화분과 작물처럼 당질이 주성분이고 단백질은 쌀보다 낮으나 자, 지방 조성이 풍부하다. 잘못된 거죠. 자, 단백질은 쌀보다 어떻다? 높아요. 자, 단백질이 높다는 얘기는 쌀 맛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피는 단백질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18번이 조금 어떨까? 맞추기가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문제를 구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아까 우리가 11번 테오신트설하고 그 다음에 요 종류 18번 정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자, 벼의 수량 증대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만히 따져서 보게 되면. 자, 일수 영화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단간 수중형 품종을 선택한다. 일수 영화수를 증가한다. 자, 그럼 어때요? 단간 수중형. 키가 작은 것이 도복이 안 될 거니까 수중형이야. 수수형이 아니라 품종을 선택한다. 됐죠? 그러니까 이삭수확보를 위해서 수수형 품종을 선택한다. 맞죠? 그 다음에 밀식해 주는 게 맞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무효분열 발생을 억제하고 이효분열 발생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해주는 게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수 영화수를 증가시키면 등수를 높인다라고 했는데 일수 영화수를 높이는 것은 초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량 증대 요인 중에 볼 때 네 가지잖아요. 그죠? 일수 영화수,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수, 등승률 이렇게 쭉 다 나타나게 되면 앞에 게 커지면 뒤에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등승률과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수 영화수가 증가되면 오히려 등승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벼의 수량 증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거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고 참고를 해서 거기 이삭수와 일수, 영화수, 등수 비율, 입중에 관련된 얘기들 참고해서 읽어 나가면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던 기본적인 문제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20번 또 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콩 문제가 진짜 어때? 콩잔치지 지금 보니까. 그죠? 두류의 세 문제가 콩이야 지금. 콩 계속해서. 자, 콩의 종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콩의 종실. 자, 우리가 볼 때 옳지 않은 것.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배와 배유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웃기는 얘기가 콩은 어떤 거냐면 무배유 종자의 대표적인 경우잖아.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근데 거기에 배와 배유로 돼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뼈대를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거를 정답으로 옮겨 나가는 건 어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구조를 볼게. 배꼽이 있어. 그다음 배부가 있어.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다음 주공이 있어. 이게 그다음에 합점이 있는 거 합점이.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합점은 어디냐면 우리가 보면 배꼽이라고 하는 것은 꼬투리가 접착된 부분 배꼽이라. 사람도 배꼽이 있죠. 왜? 어때?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는 골이잖아. 그게 바로 뭐냐? 꼬투리도 못 돼. 꼬투리. 자, 이렇게 콩에 꼬투리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 꼬투리가. 그럼 여기 딱 붙어 있는 곳이 있다. 붙어 있는 곳이 바로 배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부는 쭉 튀어나온 부분이죠. 배가 쭉 배불뚝이처럼 나온 거. 그 다음 주공은 배꼽과 배부 사이에 빈 공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합점은 바로 뭐냐? 배꼽의 주공 반대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주공의 반대쪽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무배유 종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배는 2%에 지나지 않아요. 대부분 다 뭐냐면 자엽이 92%. 이걸 우리가 취득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식용 가치로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배부는 육은 배축, 유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그다음 종피의 색깔이 단색, 혼색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 다양한 색깔들의 형태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종피의 색을 보게 되면 단색, 혼색이 있고. 단색으로 해서 우리가 노란색 된 게 누런콩이고, 요즘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검정콩을 좋아하죠. 안토시아닌이 많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얼룩콩도 있어요. 얼룩처럼 되어 있는 콩도 있죠. 그죠? 이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배꼽의 색깔에 따라 백목, 정목, 배꼽의 목자를 쓰죠. 이렇게 형태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까지 시험 볼 때 뭐 알 필요는 없는데, 다양한 형태에서 이 무배유 종자가 문제가 나왔다. 근데 이거를 틀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20번은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농업지계 식용작물학을 설명했는데, 우리가 느끼는 바로 봤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셔야 되는 거냐면, 문제가 어떻다고 봐야 돼? 진짜 문제가 쉽다라고 느껴져야 돼요. 심도 있게 어려웠던 문제를 출제를 많이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기본적인 개념의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처절한 노력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따져볼게요. 처음 보는 문제를 틀려도 좋다 이거지.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 아까 좀 전에 20번 같은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까? 기본 공부를 해두고 철저한 집중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차후의 시험을 볼 때 저는 어떤 걸 권해드리냐면, 자, 주요 과목 세 과목이 있고 우리 전공 과목 두 과목 있잖아요. 뭐부터 풀길 바라냐면 재배학과 식용작물학 같은 전공 과목을 먼저 빨리 풀어주고 난 다음에 다른 과목 넘어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전공 과목도 문제 풀 때 시간이 걸릴 만한 문제는 잠깐 유배 두고 난 다음에 먼저 풀고 마지막에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줄인 게 굉장히 급선무거든요. 또 하나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국어나 영어가 문제가 쉽게 느껴지게 쉽게 되고 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어떠냐면 우리 전공 과목이 바로 합격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의 전공 과목의 문제가 어렵지 않고 기본적인 개념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기본기에 충실해야지 합격에 이를 수 있다.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차후에
여기에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거냐면 지방직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렇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좀 이걸 근간으로 해서 지방직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국가직으로 문제 나왔던 문제가 지방직으로도 출제된다는 얘기를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저도 즐겁게 수험생의 합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애썼습니다. 자, 화이팅!